이 금이 갖고 있는 시간만큼이나 비트코인도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어쨌든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촬영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에 네. 이제 금이랑 은이 최근에 진짜 핫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금하고 은부터 일단은 얼마 전에 금에 대한 충격이 좀 있었죠. 금이 한 12% 정도 네. 빠졌고, 아마 은이 거의 한 30% 정도 빠졌을 거예요. 네. 그러면 금하고 은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굉장히 단단한 투자 상품이 아니냐, 혹은 뭐 금하고 은은 뭐 배신하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뭐든 그렇지 시장은 이제 고점이 되면 매도의 압박이 있고, 그 매도의 압박에 의한 차익 실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금하고 은을 우리가 이제 현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당근 거래로도 막 금을 사기도 하고 금을 모아야 된다. 근데 사실 금은 우리가 실제 현물로 사지 않아도 살 수가 있어요. 그 투자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은 즉시 뭐냐면, 레버리지를 금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과 은의 이런 폭락 사태는 사실 금의 어떤 현물 가치가 떨어지고 은의 현물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레버리지로 쌓여있던 많은 물량들, 그러니까 실제 선물이죠. 그러니까 현물을 사지 않은 어떤 물량들의 어떤 익절 물량, 그리고 청산 물량이 가해지면서 금과 은이 폭락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나라는 또 금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또 금을 싫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잘 캐치를 해가면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죠. 아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최근에 제가 롯데리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반인 분들이 약간 금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자기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자기 후손한테 그 돈이 이득이 갈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상 금이 지금 저희에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거 맞나요? 투자했을 때? 그러면 금은 가치가 왜 오를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지식의 깊이가 막 깊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금, 은, 그러니까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혹시 피디님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그냥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방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확실한 지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은 인간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주에서 떠돌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이아 시세가 폭락을 했죠. 왜 폭락을 했냐면, 이 랩다이아가 나왔기 때문이야. 막 탄소를 넣고 막 합성을 해가지고 다이아를 인간이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순도 99.9% 다이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랩다이아가 나와버린 거야. 뭐 1캐럿, 2캐럿. 다이아가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 랩다이아는 순도가 또 최고 등급이야. 그러니까 이 현명으로 봤을 때 어떤 결점이 없다는 거지. 근데 금은 인간이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절대로. 이거 막 우주에서 돌다가 금이 만들어지는 거라니까, 실제로, 정말로. 그래서 만들 수 없다 보니까 한정적이에요, 아니야?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 금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한정적이지 않다면 금값은 절대 오르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걸 또 들어보니까 또 비트코인이랑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도 사실상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물량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실 저 사토시라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없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사실 이 메커니즘, 금하고 비트코인은 굉장히 비슷해요. 뭐냐면 금도 한정적이고 비트코인도 한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금은 물론 우리가 금은방 도둑은 있지, 막 금은방 턴 도둑도 있고, 얼마 전에 또 가짜금? 뭐 뭐랑 넣어가지고 막 진짜 전문가도 잘라도 막 구별하지 못한 가짜금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있으면 비트코인은 무슨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최근 해킹 혹은 세금 빗석. 막 비트코인은 그냥 뚝딱 복사하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비추고 이런 강의를 한 게 지금 세 번째 영상인가? 네. 세 번째 영상인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영상부터 얘기를 했지만, 빗석, 업비트 믿지 마라. 왜? 거기서 비트코인 내가 샀어.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내 지갑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그런 사태가 결국엔 일어났죠.
그냥 뚝딱한 복사가 되는. 그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해결돼야 되는 문제. 근데 과연 또 한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 과연 해결될까?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은 어디가 더 좋을까요? 금하고 당연히 비트가 더 좋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닮았다.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시세가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변동성이라고 해야 될까? 2월 변동성이 최근 비트코인과 연결을 지었을 때 어떤 힌트를 준다고 보시나요? 금에 대한 변동성과 비트코인에 대한 변동성. 네.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랑 연관이 돼 있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어떤 한 곳에서 자금이 들어왔다가 그 자금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또 시세를 받고, 또 어떠한 과정에서 또 나올 때 시세를 받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각국의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포함해서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금융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지만 금은 제도권이 돼 있고 금융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냥 금도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겠죠. 근데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비트코인은 고작 해봤자 뭐 상용화되고 사람들한테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10년? 10년 채 안 되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권과 금융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기간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지만 이 제도권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금과처럼 되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조금 손봐야 되고, 그리고 오랜 기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금과 좀 연관지어서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금이 갖고 있는 시간만큼이나 비트코인도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지금 비트코인이 무슨 뭐 단기적으로 뭐 2월, 3월 어떻게 떨어지고 어떻게 오르고 이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금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하는 마음의 심리적인 자세 혹은 접근에 대한 내 마인드가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금을 갖고 투자를 해요, 피디님. 좀 이거 한 달 뒤에 오르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금을 사요? 아니란 말이지. 근데 이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당장 내가 사자마자 막 자면서 막 꿈꾸는 거야. 내가 비트코인 샀으니까 거의 2배 되면 나 뭐하지? 이런 내가 접근 마인드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장에 뭐 금이 떨어져서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지 말고, 비트코인을 금과 같이 내가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할 거면 적어도 이 10년이라는 세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금이라는 거는 정말 아주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도 안 해요. 하다못해 신라금관? 그것도 금을 그냥 사람들은 몇천 년 전부터 이 금이 귀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불과 10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아니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화가 되고 너무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수천 년의 역사를 아주 함축적으로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를 진짜 20년 정도를 봐요. 20년에서 30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내가 믿고 투자할 거라면 오랜 기간 우리가 시간을 두고 마인드셋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지, 어떤 당장의 금값 때문에 비트코인 어떻게 이런 마인드로 비트코인 투자할 거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금은 차트 같은 것을 같이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차트 보는 거 너무 의미가 있어요. 자, 봐봐요. 차트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차트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고점을 예측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저점을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을 우리가 예측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번에 알트코인 혹은 비트코인 막 떨어져, 특히 비트코인은 고점에 떨어졌으니까 그렇다고 쳐. 알트코인 야 지금이 저점이다 막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제 친구가 친한 친구예요. 2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야 지금 알트 저점 아니냐? 내가 생각할 때 저점인 것 같아.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서 홀카닷을 샀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40%가 빠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점은 대응은 가능하지만 예측은 불가능해. 근데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라는 걸 통해서 금 차트든 부동산 차트든 아니면 그 어떤 자산 가치가 됐던 모든 차트들은 우리한테 중요한 힌트를 주고 냄새를 맡게 해주니까 무조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좀 궁금한 건데 그럼 금은 차트에도 보조지표 같은 게 의미가 좀 있나요? 있죠. 보조지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보조지표는 의미가 없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보조지표들은 충분히 그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